하세요. 매미나방 유충 소탕권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에는 현재 16만 7천 마리의 매미나방 유충이 존재하였지만 아직 소탕으로는 4만 3천 마리밖에 소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이번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미나방 유충이 급격하게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군요. 앞으로 더 분발하도록 하세요. 안녕하세요. 타미스 뉴스의 탐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매미나방 유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매미나방 유충?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곤충이죠. 저는 진짜 벌레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제가 나름 무서운 영화도 잘 보고 무서운 방탈출도 잘하지만 이 벌레만큼은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저는 맨날 도망을 가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저는 진짜 이 벌레들을 막 뭔가 보기만 해도 온몸이 막 간질간질거리는 것 같아서 정말 싫어합니다. 아무튼 이 흉악한 해충이 최근 들어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유식하게 말하면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겨울, 봄이 유난히 따뜻했고 그로 인해 개체수가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여름이 왔기 때문에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미나방 유충 파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너무 싫어요. 사실 지구온난화라는 주제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접할 수 있는 주제인데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기는 때때로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과거에는 이 지구온난화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쳐봤자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 이렇게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느끼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전에는 지금보다 시원했다고 하는데 뭐 과거에 어땠는지 기억이 잘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 세대는 무엇보다 제가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지구에 있는 많은 과학자분들은요,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그 위험성을 올바로 알리는 것을 과학자들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죠. 내가 해야지, 살짝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과학자가 될 사람이지만 사실 이거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도 솔직히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나 이게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바로 같이 보러 가시죠. 렛츠고! 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자료는요, IPCC라는 기후변화에 과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제5차 종합보고서입니다. 정말 이름부터 길어서 잘 와닿지 않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국제기상청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현황, 그 다음에 원인, 그리고 위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천천히 함께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후 시스템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배출된 인위적 온실가스의 양은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는 최근 인간계와 자연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 기후 시스템이 온난해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1950년대 이후 관측된 변화의 대부분은 수십 년에서 수천 년 내 전례 없던 것이다. 대기와 해양의 온도 및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눈과 빙하의 양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제 및 인구 성장이 주 원인이 되어 나타난 산업화 시대 이전부터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해왔고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대기 중 농도는 인위적 배출로 인해 지난 80만 년 내 최고 수준이다. 기타 인위적 동인과 함께 전례 없던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계속해서 탐지되어 왔고, 이는 20세기 중반 이후 관측된 온난화의 주 원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기후변화와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됨에 따라 온난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기후 시스템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들은 장기적으로 변화하여 결과적으로 인간계 및 생태계에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 변화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큰 폭으로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감축과 적응을 통해 기후 변화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노력 외에 추가적인 완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1세기 말까지 온난화는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어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입니다. 저는 이번 매미나방 유충 사태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보고 나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한 변화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앞으로 동식물이나 곤충의 생태계는 더더욱 이변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곤충의 경우 그래도 발이 달렸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지면 본인의 최적의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아, 저길로 가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여기로 와야지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곤충은 이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식물입니다. 식물은 발도 없고 팔도 없습니다. 물론 발에 대응되는 뿌리 같은 것이 있고 팔에 대응되는 가지 같은 것이 있겠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급격한 지구온난화와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에는요, 식물은 굉장히 취약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매미나방 유충이 엄청 많아진 사태와 관련해서요, 매미나방 유충은 나무에 나뭇잎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나뭇잎은 이렇게 본인의 이파리가 먹히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야, 너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무가 할 수 있는 거는 야, 너 먹지 마 이거밖에 없습니다. 팔이 흔들 수도 없고 발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인간이 이러한 나무의 입장이 된다면은 여름철에 모기가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손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간지러워 죽겠는데 긁지도 못해요. 그래서 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기가 계속 여기 물고 있는 거예요. 인간도 식물이었다면은 여기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아마 식물은 이렇게 급격한 기후 변화에 조금 더 취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 생태계가 무너지고 나면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는 식량난이 생길 것입니다. 그에 따라 가난하다고 불리는 나라들부터 GMO라고 불리우는 유전자 조작 식물을 먹기 시작을 할 테죠. 제가 이 GMO 전공자가 아니라서 이 GMO가 우리 몸에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식물이 우리 몸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능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GMO를 먹을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이지만 이 선택지가 사라지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재는 GMO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난 먹을 거야 하면 그래 니 먹어 이러고서는 난 안 먹을 거야 하면 니 먹지 마 이게 가능한데, 만약에 모든 식물이 GMO가 돼버린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선택권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되돌릴 수 없는 더 크나큰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 기후변화에 대처를 해야 합니다. 애초에 지구온난화라는 것 자체가 인류가 이렇게 방대한 에너지량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방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이뤄내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기후변화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 세계에 있으신 많은 과학자, 연구자 분들은요, 태양광 에너지, 그 다음에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그 다음에 원자력, 이런 에너지 발전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을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저탄소 에너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필연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자력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원자력만 써야 돼 이런 것도 아닌데요. 다만 쓰긴 써야 한다는 거죠. 우선은 화석 연료의 탄소를 줄여줄 수 있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이 탄소 발생량을 6배 정도는 줄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기에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고 또한 이 저장 과정에서 인간에게 안전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증이 아직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태양광의 경우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에너지원이지만 태양광을 한국에서 이용하기에는 한국의 부지가 좁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만들려고 산을 깎아버리면 산림 파괴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사라져서 뭔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태양광 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걸로만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의 경우 저탄소 에너지원이고 비용이 싸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무서워한다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번 해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고 한국에서는 그 과정에서 원자력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하며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매미나방 유충 너무 싫다. 너무 싫다. 진짜 너무 싫다. 그리고 이 너무 싫은 매미나방 유충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 2번, 지구온난화가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들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3번, 지구온난화 자체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탄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 과정에서 원자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매미나방 유충과 같이 발만 달린 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 바퀴벌레, 날개 달린 바퀴벌레 같은 애들이 또 많아져 버리고 그때부터는 진짜 대재앙입니다. 지구온난화 지금부터 대처해야 됩니다. 타미스 뉴스의 탐이었습니다. 바이바이.